지금 이제 제가 오늘 그 부동산 공동구매를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이거를 하면은 너무 재밌겠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좀 뭔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좀 다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신이 나고요. 이렇게 오늘 와주신 분들 늦게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부동산 공부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호주 부동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뭐 붐인가 버스트인가,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죠. 요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많이 준비를 하게 했는데 최대한 빨리 여러분 피곤하실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레덴버그라는 그 트레저러예요. 트레저러인데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호주의 그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인컴이 있고 또 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비율이 너무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호주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앞으로 뭐 2년 안에 우리 모든 집값이 뭐 한 20만 불 정도, 2억 정도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불과 이제 언제죠? 28일이니까 뭐 그저 어저께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작년에 뉴스 보면은 막 30% 떨어진다, 40%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어요. 뭐 이제 하우스는 끝났다. 뭐 사실 제가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1980년대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시드니의 부동산 너무 비싸다. 뭐 멜번의 부동산 너무 비싸다. 항상 늘 이런 미디어들이 이제 조장을 하는 좀 이런 좀 안 좋은 부동산에 안 좋은 뉴스들이 호주에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는 주식이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고요. 도마에 올라가는데 호주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항상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팩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팩트들을 좀 보시고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을 맡겨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매년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둠세어라 그러는데 뭐 항상 모든 시장에는 낙관론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있어요. 저는 낙관론자고 뭐 비관론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명성을 얻는다. 하지만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자, 그러면은 호주 부동산 정말 미래가 밝은가 좀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이게 House and Debt to Income Ratio예요. 이제 당연히 하우징 프라이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정들마다 집을 구매를 하시려면은 굉장히 많은 빚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은행에서 아프라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인컴 대비 6배까지만 제한을 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년에 연봉이 8만 3,376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fortnightly $1,737.10를 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어, 그 랜딩 borrowing capacity를 6배로 제한을 시키자. 그래서 좀 부동산의 열기를 좀 꺼트리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산을 해보면은 50만 불밖에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분이 예를 들어서 브리즈번에 살고 계신다. 뭐 시드니 멜번이라 그러면 이분은 뭐 살 데가 없고요. 만약에 브리즈번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뭐 거의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뭔가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리얼리스티컬리 보면은요, 제가 이거 똑같은 이분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론 리페이먼트 칼큘레이터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50만 불의 넷을 이제 그 홈론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리페이먼트가 1,849불밖에 안 돼요. 현재 상황에서 6배로 최대로 빌린 거죠. 나머지 뭐 시드머니로 뭐 20만 불을 넣든 30만 불을 넣든 50만 불을 넣든 뭐 어느 집을 사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 집에 이 사람만 돈을 벌까요? 보통 뭐 맞벌이도 많고요. 아니면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분이 이 정도를 버시거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뭐 파타임으로 뭐한 20시간 정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달에
1,850불 정도에 되는 리페이먼트는 당연히 어느 가정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6배로 우리가 그 버러잉 카파시티를 줄일 이유가 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부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정치에서 지금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거를 제한을 좀 두는 좀 어떤 쇼맨십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안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더라도 예전처럼 너무 이렇게 스퀴즈 다운을 하지 않을 것 같고 6배라기보다는 좀 상황에 맞게 각 은행에게 좀 이렇게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랜딩 리스트릭션을 좀 어플라이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팩트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만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호주 부동산 버블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호주 부동산이 뭐 2025년에는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거나 해보신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항상 물어봐요.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에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당신은 지금 인트레스 레이트가 지금 뭐 2%대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6%로 오른다면 당신의 집을 저한테 20% 정도 싸게 파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단 10%라도 단 5%라도 인트레스 레이트가 6%가 됐을 때 또는 당신이 말하는 2025년이 됐을 때 저한테 샀던 금액보다 그때 오른 금액 말고요. 샀던 금액보다 저한테 5% 정도, 10% 정도 싸게 파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내려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싸게,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은 인원이 내놔야지 집값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거는 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되게, 피어에 좀 붙잡혀가지고, 이거 집값 진짜 뭐 뉴스 보니까 떨어진다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사실 그거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저 같은 많은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 그러면 우리가 팩트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 상황은 어떤 건지. 자, 일단 볼게요. 2021년에 자키퍼가 종료가 됐죠. 사실적으로는 작년 10월에 거의 모든 자키퍼가 종료가 되고 3월까지는 그 외에 이제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비즈니스들이 진행이 됐는데 자키퍼 보조금이 끝나면 또 하우스 떨어진다고 뭐 20% 폭락한다고 엄청 떠들어댔었는데 보면은 이번 년 1월부터 3월까지 GDP가 1.9%가 상승을 했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이번 년입니다. GDP가 0.7% 상승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2020년도 GDP가 떨어져서 리세션이 온다, 뭐 디프레션이 온다, 뭐 난리가 난다 했을 때보다 총 9.6%가 올렸어요. 작년 대비.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얘기가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뭐, 락다운 걸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실업률입니다. unemployment rate인데 지금이 거의 4.5예요. 코비드 한참 전보다도 어, 이게 10년께 아니라 5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코비드 전보다도 낮아졌어요. 코비드 할아버지 2018년 전보다도 낮아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다, 요새. 있나요? 없죠? 그럼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사람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언임플로이먼트가 이렇게 낮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장, 공장, 뭐 육가공 공장들 특히 지금 뭐 풀 카파시티의 70%밖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 육가공이. 뭐 농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못 구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개 이상의 직업에서 일하는 인구가 지금 총 워크포스에 있는 사람들의 32.6%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팩트만 들으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호주 부동산의 미래가 밝은지 아닌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또 다른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Australian Household Saving Ratio 이게 뭐냐면은 각 집 가정마다 캐시 리저브가 얼마나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난 10년이네요. 2012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 미만이었어요. 뭐 좀 높았을 때가 10%대였고 보통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2018년에는 세이빙 레이쇼가 굉장히 낮았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게 25%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도 지금 차가 엄청 많이 팔리고 퍼스트 홈 바이어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 마켓에 프로퍼티 마켓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좀 많이 이게 소진이 됐죠. 사람들이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10%대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뭐 지금 하우스홀드 대시 인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더라도 지금 세이빙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와, 진짜 이거 뭐 중국에서 지금 저거 그린버그 그 뭐였죠? 에버그란드 터지고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이렇게 된다는데 좀 불안한데 돈을 좀 갖고 있자. 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2021년 7월에 개인 신용카드 산환 금액이 1.1 빌리언 달러스였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이게 데빗 앤 크레딧 카드 스펜드 인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라색이 데빗 카드예요. 실제로 자기 현금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린색이 저거예요. 그 크레딧 카드, 신용 카드 사용하시는 건데 지금 뭐 당연히 2020년도 뭐 팬데믹 딱 터졌을 때는 굉장히 낮았죠. 쓸 데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옆에 이거 크레딧 카드 뎃을 보게 되면 이게 호주의 총 크레딧 카드를 사는 사람의 모든 뎃을 합쳤을 때 그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줄라이에 이렇게 훅 떨어졌죠. 이게 1.1 빌리언을 모든 사람들이 갚아버린 거예요, 빚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클로즈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빚이 뭐 2만 불 정도 뭐 크레딧 카드 론이 있던 사람들이 뭐 만 불을 갚았다든가 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크레딧 카드 대시 늘고 있나요? 지금 줄고 있나요? 줄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그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하우스 인컴 대비 넷이 높다는 것은 집을 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는 거지 뭐 크레딧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것을 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항상 뎃은 좋은 뎃이 있고 나쁜 뎃이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는 bad 뎃이에요. 근데 하우스를 사는 것은 굿 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컴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 캐피털 게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팩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팩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호주에 총 67%, 그러니까 이 하우스홀드니까 가정이에요. 인디비주얼 펄슨이 아니라 가정. 어, 모든 가정이 100가정이 있다고 치면 호주에 67의 가정은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명 중에 67명은 자기가 자기 집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32명은 100명 중에 32명은 빚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35명, 총 67명 중에 35명은 자기 집이지만 어느 정도 빚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겠죠. 자, 그러면 32%, 32명은 100명이 있다고 하면 호주에 렌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26명, 26%가 이제 프라이빗 랜드로드에게 렌트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 집을 렌트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뭐 가버먼트 하우싱이라든가 기타 등등인데 자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 67명 이 67명은 100명 중에 67%는 어느 정도의 어떤 경우가 와도 웬만하면 자기 집을 팔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자 늘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트레스 레이트가 10%가 된다고 칩시다. 10%가 되면은 지금 상환 금액이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1000불을 내고 있었으면 2000불이 되는 거고 한 달에 2000불을 내고 있었으면은 은행 그 인트레스 레이트 그 리페이먼트가 2000불을 내고 있었으면 4000불이 된다고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게 10%로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지금 1, 2%에서 10%로 갑자기 내년 내후년에 올라간다고 칩시다. 여기서 집을 파실 분 직업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 인컴도 갖고 계신데 인트레스 레이트가 10%가 올라간다고 집을 파실 분이 혹시 있나요? 나와 내 가정이 살고 있는 집인데 없죠. 그냥 내가 차를 팔거나 딴 걸 팔거나 외식을 줄이고 내가 먹는 것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팩트예요.
100개 가정이 있으면 호주에 그중에서 67명은 집을 팔 마음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정말 정말 우리가 뭐 1920년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그레이트 리세션이 와가지고 뭐 그 언임플로이먼트 레이시 50%가 호주의 반이 잡을 잃어버리고 또는 정말 호주 경제가 아예 정말 뭐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리거나 뭐 그럴 리는 없겠죠, 호주가. 뭐 그렇게 돼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67명은 집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2명도 이 32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요번에 퍼스트 홈 바이어로 집을 샀어요.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 또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게 되면은 하우싱 론 커미트먼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5년부터 2021년 동안 약 한 15년 동안 홈런을 빌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거는 이제 토탈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 2020년,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이 하우스 붐, 이때, 엄청나게 많은 하우싱 론이 늘었죠. 그죠? 엄청나게 뭐, 16 빌리언에서 30 빌리언, 거의 2배 정도의 사람들이 하우스론을 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지 여러분이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켓에 유입이 됐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이게 항상 이게 서플라이 앤 디만드인데 이거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중에서 오너 오큐파이어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퍼스트 홈 바이어가 이 녹색이거든요.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인베스터는 30 빌리언 중에서 인베스터는 거의 한 7 빌리언밖에 안 되고요. 23 빌리언은 홈 오너 오큐파이어라는 소리예요. 그게 퍼스트 홈이었던 아니면은 뭐 오너 오큐파이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그 뭐야 자기 집을 뭐 정걸 팔고 옮겼든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이렇게 부밍이 되는 거는 굉장히 헬스한 거예요. 왜냐?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32%가 꽤 많은 32%가 67%로 옮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안정적인 이 마켓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는 최소한 70%가 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70명이 자기 집을 위해서 론을 빌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팩트입니다. 이거는 제 의견보다도. 그리고 이제 하우스 론 저 영어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커미트먼트 포 컨스트럭션 이게 뭐냐면은 요새 집 짓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왜냐면 자재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리고 랜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빌더들 혹시라도 최근에 뭐 집 지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집값 뭐 짓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너 오큐파이어가 이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론이죠. 컨스트럭션 론을 이만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너 오큐파이어가 지금 이 마켓은 오너 오큐파이어가 이렇게 올린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또 어떤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예전에는 이 호주는 부동산이 다 중국 애들이 올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그걸 좀 반대될 만한 팩트를 좀 찾았어요. 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 사람들이 호주에 투자하는 비율이에요. 자, 빨간색은 뉴 프로퍼티고요. 까만색은 established property, 그러니까 올드 하우스죠. 뭐 이미 뭐 두 번째, 세 번째 왔다 갔다 했던 집들, 뭐 10년 된 집들, 20년 된 집들. 자, 보게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높나요? 점점 줄고 있죠. 정말 높았을 때가 16%였고요. 지금 굉장히 줄고 있어요. 결국은 뭐 중국 사람이 호주 집값은 다 올린다? 이거는 팩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는 이제 인터내셔널 바이어들을 보면은 미국 사람이 가장 많아요. 싱가포르 사람이 그 다음이고 세 번째가 차이니즈고요. 그 다음에 저머니, 캐나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혹시 아세요? 2020년에 팬데믹 터지고 나서 좀 이렇게 호주가 굉장히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미국, 캐나다, 뭐 유럽이랑 비교해 보면 뭐 여긴 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질랜드하고 호주의 이민성에 이제 여기 이민 뭐 퍼먼 레지던트를 타려고 엄청나게 뭐 5만 명이라 그랬더나 50만 명이라 그랬더나 이게 줄이 밀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 사람이래요. 미국이나 캐나다 분들이 많대요. 이게 근데
여기 역시나 여기 이거를 보게 되더라도 거기 중국의 2배 정도의 프로퍼티가 미국 분들이 사고 계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팩트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너무 싸서 이렇게 사람들이 견디지만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면 이거 호주 부동산 마켓은 거의 크러쉬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낮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거의 처음 아니냐. 항상 평균은 한 5%에서 7%대였다. 그리고 제가 항상 5%에서 7%대 이렇게 많이 부동산들을 구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990년도 그때 정말 18%까지 올라갔었어요. 18%. 한 4개월 정도 빡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타격이, 이거는 뭐 당연히 말할 수가 없는 타격이죠. 이건 엄청나게 큰 타격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쭉 내려왔죠. 한 4년 정도 있다가 내려왔어요. 한 5%대로. 그리고 늘 5%에서 한 8%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이렇게 낮아버리면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게 옵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2010년 때 한번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감안하셔야 돼요. 한 5%에서 7%까지는 정상이다라고 내 모든 파이낸셜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지 2%가 1%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거의 5%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도 부동산은 늘 잘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걸 싫어해서 이제 그래프로만 많이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마이그런트 이거는 조금 제가 좀 긍정적인 팩트예요. 뭐냐면은 호주의 하우징은 늘 부족했습니다. 2019년에 멜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멜번은 매주 500채의 새 집을 짓지 않는 이상 이 인구의 절대 맞아 떨어지는 하우스하고 인구 대비의 그 레이쇼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브리즈번도 마찬가지였고 시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호주는 집이 부족해요. 왜? 이걸 보시게 되면은 1981년부터 2020년까지를 봐보세요. 매년 만 14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요. 그 중에서 그린은 내추럴 인크리스예요. 그냥 여기 호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좀 죽기도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낳는 속도가 더 많았으니까 늘 매년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아기들이 태어났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블루가 뭐냐면은 오버시스 마이그런트예요. 자, 20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내추럴과 이 마이그런트 오버시스 마이그레이션을 합치게 되면은 거의 12만 명, 13만 명의 인구가 매년 태어난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이 인구를 맞추려면은 당연히 하우스를 짓는 속도가 못 쫓아가겠죠. 물론 한 4~5명이 한 집에 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인구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높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냥 오버시스 마이그레이션만 보시게 되면은요, 약 한 6만 명 정도 돼요. 매년 이렇게 들어왔던 게 유입이 되고,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PR을 갖고 왔거나 PR을 따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을 살 능력이 된다는 분들이에요. 이게 한 6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에 이게 확 떨어졌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 2021년 거의 끝나가고요. 2022년까지 한 중반기까지도 이거는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영원히 갈까요? 6만 명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10,000명에서 6만 명이 지난 20년 동안 거의 40년이죠. 1981년부터니까. 한 40년 동안 이렇게 10,000명에서 6만 명이 계속 호주로 들어오다가 지금 3년이 뚝 끊겼어요. 그러면 이제 언젠간 코비드는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10,000명이 지금 이 호주에서 농업 이쪽으로 엄청나게 돈이 아니라 농업 쪽에서 육가공 쪽에서 공장 쪽에서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호주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커서 일을 할 때까지 20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 당연히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초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한 2, 3년 있다가 뭐 지금 2년 지났으니까 1, 2년 있다가 이 마이그레이션 다시 10,000명에서 6만 명에서 많게는 8만 명까지 늘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집은 어떡할 거냐고요. 당연히 없죠. 지금 우리도 브리즈번에서 시드니에서 렌트도 못 구하는 이 와중에
그 다시 뭐 10,000명에서 60,000명이라는 인원이 호주로 다시 마이그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집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호주의 부동산이 미래가 밝을지 아닐지. 자, 제가 브레이크 타임 1분만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분 동안만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좀 그렇게 잠깐만 1분 동안만 쉬겠습니다.